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거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이라죠. 여기에서 이제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내란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해서 상당히 이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거 직권남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란죄까지 입건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거 내란죄는 이제 이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에요. 검찰은 이제 이거 부패 범죄하고 그다음에 이거 경제 범죄만 할 수 있고, 부패 중에서는 이제 이거 직권 남용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란은 원래는 이제 이거 경찰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에서 또 내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검찰도 내란으로 이거 입건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심각하냐? 법리적으로 이제 이거 내란죄라는 거는 대통령도 이제 이거 형사소추 특권이 없는 거예요. 형사소추 특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통령은 내란죄하고 이제 이거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특권을 안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 내란은 대통령이라도 이거 소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거 엄청나게 무거운 죄인데, 이 현재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거 직권남용 플러스 내란까지 입건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뭐 저는 과연 이게 검찰이 일단 이제 이거 내란까지 수사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이제 이거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대통령의 행위가 이제 이거 내란이 되는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거 법조인으로서 제기를 합니다. 검찰의 논리는 이제 이거 직권남용죄가 수사 대상이니까 직권남용하고 이제 이거 내란은 이제 이거 기본적인 사건에 이거 직접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수사를 뭐 못할 게 없죠. 내란하고 이게 직권남용은 차원이 전혀 다른 범죄죠. 내란은 이제 이거 엄청나게 국가적 법익 중에 엄청난 죄인데, 이거하고 이게 직권남용이 가능하니까 내란까지 이게 가능하다. 이거는 논리에 비약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혀 이제 이거 차원이 다른 엄청난 게, 내란하고 외환죄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걸 이게 직권범죄는 사소한 범죄예요. 어떻게 비교적. 법정형도 이게 직권남용은 5년 이하입니다. 근데 내란은 뭐 보통 이게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한 수개는 엄청난 게 범죄인데요. 이거를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게 가벼운 죄가 가능하다 해서 그거하고 이제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내란이다. 이걸 수사한다. 이거는 이제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검찰이 내란죄까지 수사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제 이제 김용현, 제가 장관의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김용현 장관을 이제 긴급 체포한 것도 저는 내란으로, 이것도 이게 월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은 이제 뭐 따져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게 법적으로 이게 재단할 문제냐,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내란까지 하는 거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아무리 봐도 벗어났다. 저는 이거는 이제 경찰이 뭐 수사를 하든 말든 경찰이 맡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첫째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과연 이게 내란죄로 입건돼 수사받을 만큼 이런 이제 행위를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내란이라는 거는 이게 수없이 제가 방송마다 가서 법조계 압도적 다수견에는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 지금도 이게 이재명이나 조국 좌파들은요, 어차피 이게 직권남용으로는 이게 뭐가 안 되니 대통령을 직권남 잡을 수는 없잖아요. 특권도 있고. 어떻게든 이게 내란으로 무조건 이게 몰아가려고 완전히,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가짜뉴스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좌파 언론들이 모두 들고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뭐 대통령이 내란을 범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내란죄는 제가 여러 번 방송마다 이야기했지만 내란죄는 그 특별하게 헌법을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이런 그 목적품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실현 가능성 그대로 그 목적을 실현한 힘 가능성이 있어야지 내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헌 문란 목적과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위험성 현실적으로 구체적 위험성이 발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데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히려 이제 국헌을 문란시킬 이럴 게 목적이 아니고요. 아니고 이제 그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을 한번 제대로 뿌리 뽑아서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런 데 그 수사 부정선거 조사 목적이 주된 거고요. 이거는 내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세력이 내란이지 부정선거 수사하겠다는 게 무슨 내란이 됩니까? 아마 이게 주 목적인데 이거는 전혀 내란이 아니잖아요. 부정선거 수사 목적은. 그 다음에 국회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 총알이나 탄약 이런 거는 가져가지 마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국회를 완전히 뭐 장악해서 제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다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표결을 했고요. 거기에 표결에 따라서 그 해제를 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국회가 뭐가 마비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국회가 다 작동해서 그 표결에 따라서 해제한 거 아닙니까? 이걸 그 국회를 마비시키게 장악했다. 이걸 가지고 내란이다. 이렇게 볼 수는 도저히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까지 일단 내란죄로 이제 입건한 거는 검찰의 그 수사 범위에도 안 맞고 실질적으로 내란 범죄 요건에도 전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법리적으로. 그 다음에 그 직권남용은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뭐 가벼운 죄긴 한데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을 조금 남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 계엄권은 대통령한테 주어진 권한은 맞죠. 요걸 남용했다는 건데 남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완전히 공무원이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제 권한을 외관상은 이제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데 그걸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한 행사했다. 이게 남용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무슨 개인적 사적 이익이 있어서 남용을 하겠습니까? 부정선거 뿌리 뽑자 또는 국회가 국정을 발목 잡아 마비시키니까 이거를 국민들에게 좀 알리자 경고. 이거는 사적 이익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계엄이라는 거는 우리 판례가 통치행위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YS 때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영명령 이게 다 통치행위니까 법의 잣대로 심판할 수 없다.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책임만 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제 모든 뭐 법적 정치 책임 지겠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법적 책임은 없어요. 정치적으로 이제 계엄이 적법했냐 안 했냐. 국회는 이제 부적법하다 해서 해제 요구해서 해제한 거고요. 대통령은 이제 적법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이 그걸 판단하겠죠. 적법하냐 안 했냐는. 따라서 일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에 대해서 직권이 남용됐다 안 됐다 이거 판단한 게 코미디입니다.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직권 남용 자체는 논의의 대상이 안 되고요. 내라는 게 심각한 대통령이 소추 특권이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이걸 제 말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거는 관할에 문제가 있다. 왜? 꼬리 가지고 몸통 흔들듯이 직권 남용의 수사권이 있으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내란까지 어마어마한 내란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저는 뭐 경찰에서 이제 내란을 수사하는 것까지야 이게 막을 수는 없는데 근데 실질 요건에서
절대 이거 대통령한테는 내란이 해당 안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제 이거 지금 정상적인 우리 이거 법치가 작동하는 정상적인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뭐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좌파들이요. 엄청나게 막 공포 분위기로 공포 정치 왜 자기들 그래야 방탄이 되니까 어마하게 이제 막 사건을 키워가지고 마치 그 대통령이 엄청나게 그 옛날에 광주 뭐 그때 그 사태처럼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한 걸로 그러면서 그 공포 분위기로 어떻게든 이게 대통령까지 한번 엮어보자. 아마 이게 좀 있으면 이게 또 대통령실 압수수색부터 막 들어올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문제예요.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게 문제예요. 차분하게 법리적으로 법리에 맞게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그 여론이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이나 이자들이 워낙 몰아치니까 그 좌파들의 위세에 굴복해서 여론에 굴복해서 무리한 게 그 법리에 안 맞는 이런 수사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 물론 윤석열, 박영수 특검부터 윤석열 책임이 있죠. 근데 사과를 했지만 한동훈 그때도 말도 안 되게 검사들 뭐 몇십 명에서 우리 자유파 보수 국정원장부터 뭐 여러 장관들 몇백 명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뇌물죄 황당하죠. 제가 이게 자서전을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10원 하나 받은 것도 없고 뇌물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뇌물로 구속 기소하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의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특활비를 뇌물이라고 또 하고요. 그 뇌물이란 건 무죄 받았어요. 나중에 국고손실로만 처벌됐죠.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이제 총선에 공천에 좀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무리하게 엮어서 2년 또 정치 개입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 마녀사냥식의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딱 이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쪽에 흘러갈 이럴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여론에 따라 또는 그 좌파 민주당 국회 이런 눈치를 보면서 그 법리 수사가 아니고요. 여론 수사하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검찰이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검찰 특수부는 그 심우정 총장한테만 보고합니다. 박성대 장관한테는 보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심우정 총장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법리에 따라 내라는 터무니없는 이런 좌파들의 공세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 특수 본부장이 지금 서울 고검장 박세현 고검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별의별 이분이 이제 그 현대고등학교 75년생이거든요. 현대고등학교인데 서울법대 나오니까 혹시 그 한동훈이가 현대고 서울법대 나오니까 이제 한동훈 라인이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우려가 일부에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박세현 고검장을 그렇게는 안 보지만 절대 그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이 거기 워낙 대통령을 막 하야 끌어내리고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고 계속 난리치는 이런 한동훈이가 이런 행태를 하니 혹시나 이제 그 박세현 서울고검장 현대고등학교 서울부터 오기 때문에 한동훈이 눈치 봐가지고 그 무리한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제가 이걸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요. 뭐 저는 이제 아직은 그래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박세현 고검장이요. 아버님이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아버님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29기거든요. 29기 송경호하고 그때 한참 나올 때 그때 한동훈 이원석이가 아주 잘 나갈 때 한동훈 이원석이가 아주 이제 잘 나갈 때 그때 29기 중에 뭐 선두들은요. 송경호죠.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송경호. 그때 송경호가 아마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죠. 그 다음에 권순정, 지금 수원고검장인데 권순정 이런 분들에게 나중에 검찰국장도 하고 실장도 하고 잘 나갔죠. 근데 그때 박세현 이분에게 승진을 못하고요. 오히려 한동훈 이원석하고는 거리가 있었어요.
승진을 못하고 실제는 이게 그 좌천 이랬어요. 근데 그 후에 그래서 사표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2023년 한참 뒤에 그 검사장이 겨우 막차로 29기 막차로 검사장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뭐 대통령실의 그 민정수석 김수현 뭐 이런 이제 분들하고도 좀 이게 친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그때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는 한동훈 이원석 라인이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박세현 이분이 걸어온 길만 보면요, 뭐 저는 상당히 원칙적인 검사로 제대로 이렇게 걸어왔다 봐요. 29기로 마지막으로 이게 막차로 검사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동부지청장 거쳐서 서울고검장, 지금 이제 올해 고검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통령이 제대로 인사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물론 이게 워낙 좌파들이 난리치고 여론이 막 이러니까 아마 검찰도 실제 뭐 경찰이 어차피 내란데 수사하니까 경찰이 하는 것보다야 경찰이 더 눈치 볼 수 있으니, 따라서 이게 차라리 검찰이 뭐 내란까지 해서 이게 수사를 철저하게 해주면 오히려 대통령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나 이런 법조계 이야기가 많아요. 실제요, 검찰이 제대로 뭐 대통령실까지 압수 수사하려면 해봐라 이거지. 그럼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게 더 정확하게 밝혀질 거고요. 그 과정에 오히려 부정선거 여러 이제 자료들이 있죠. 이런 것도 이게 확보돼서 오히려 이게 대통령의 억울함, 순수함이 밝혀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법조계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세현 본부장인데 서울고검장 지금 이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일단은 이제 뭐 수사를 대통령까지 지휘고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분위기라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해도 경찰이 해도 지금 하고 있으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검찰이 제대로 이게 해가지고 차라리 모든 이게 팩트를 한번 정확하게 밝혀보자. 대통령이 진짜 내란인지 아니면 이게 대통령이 선관이나 부정선거에 뭘 가져와서 지금 이게 여러 근거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의혹들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밝히면 오히려 이게 내란이 아니고 대통령이 어떤 목적인지 정확하게 팩트가 밝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기대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너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피해자 입건이 되다 보니까 여러 이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대통령 지지자님들이 많은데요. 뭐 저는 지금 이게 여론이나 여러 정황상 수사는 이게 입건이 돼가 수사를 하더라도요, 진실을 밝히면요 오히려 이게 대통령한테 전화해보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절대 내란 목적으로 무리하게 불법 계엄을 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은 오로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요, 오히려 국회에 무자비한 국회의 국정마비 이걸 이게 알리고요, 무엇보다 이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수많은 게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밝혀보겠다는 이런 이제 의도로 계엄을 발령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는 공정하게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만 해주면요 오히려 이제 진실이 빨리 밝혀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오히려 기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박세현 본부장이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또 이게 좌파들 국회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 정과 팩트에 따라서 수사해서 진실만 이렇게 밝혀주면요 오히려 이제 내란이나 직권남용, 대통령의 혐의가 오히려 만천하에 벗겨지고요 오히려 이게 계엄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